건강한 우리 몸.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남도마실의 임진웅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건강한 우리 몸 시간에서 네. 항상 이렇게 강조되는 운동이 걷기, 그렇습니다. 네, 산책인데요. 네. 이 가을에 또 볕이 좋다 보니까 이 가을 산책, 이 햇빛을 그렇죠. 많이 보고 이러면 어디가 좋은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사실 오래 이렇게 걸을수록 뭐 노인병이 감소한다. 이렇게 뭐 응. 그 수명이 좀 더 연장이 된다. 응. 이런 연구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산책하는 것 자체가 네. 마음에 어떤 안정을 주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시간을 준다고 보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저도 네. 이제 자주 가는 편인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하고 일이 잘 안 됐어. 네. 통화를 하시면서 그냥 다 핸드폰 다 끄고 그렇습니다. 다 네. 집어넣어놓고 음악만 들으면서 가셔야하는데 아이 그것이 왜 안 돼요?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럼 아유 저분은 차발로 산책하면서도 일하고 네. 계시구나. 자 오늘은 음. 이거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는 거잖아요. 네네. 얼굴 근육이.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안면마비 3차 신경통에 의해서 얼굴 질환 중에 하나인 안면경련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면 경련이란 네네.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주로 이제 얼굴 한쪽에 발생하게 되는 이제 아. 안면근의 불수의적, 간헐적, 반복적 수축에 의한 경련을 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간헐적인 안면의 떨림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알륜근이라고 하는 눈 주변 근육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 확대돼서 안면 근육 전반에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해지면 외관상 문제나 안면 근력의 약화 혹은 강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자연적 치유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길게는 5년에서 7년까지 그게 증상이 지속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얼굴 떨림으로 인해서 대인 기피나 우울증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갑작스럽게 윙크를 하거나 뭐 입술을 삐죽이게 되거나 이런 경우 좀 오해를 불러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연령은 주로 다양한데 30대에서 50대 나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요? 왜 여성이 높습니까? 야, 근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긴 5년에서 7년 정도까지 맞습니다. 네. 해버리면 진짜 2차로 오는 그런 뭐 대인 그렇죠. 기피증이나 이런 것이 참 문제겠네요. 근데 저도 어쩔 때 보면 이렇게 계속 눈 밑에가 이렇게 떨릴 때가 네네. 있잖아요. 눈 파르르 떨리는 거 파르르 말씀이시죠? 떨릴 때 네네. 이건 다른 거죠. 네,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눈꺼풀 밑이 이렇게 좀 파르르 떨리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경험하시는데, 또 가끔 이게 또 다른 어떤 큰 질환의 징조가 아닐까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눈꺼풀 밑이 떨리는 것은 비교적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좀 호전이 되고, 대신 안면 경련은 이게 지금 증상이 진행이 돼서 안면 근육 전체로 진행해서 떨림이 진행되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네. 이게 눈 밑에 이렇게 좀 떨리면 마그네슘 먹어라. 네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 본인 의지로 무시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럼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제 얼굴 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굵고 확장된 혈관이 안면신경의 이제 뿌리 부위를 압박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압박하게 되면 신경 전달이 잘못 전달되면서 근육이 떨리게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게 된다는 혈관 압박설, 이런 이 가설이 제일 유력한 가설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안면신경 주변에는 혈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나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퇴행이 되거나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혈관이 이제 혈액순환이 되면서 그 신경을 조금 자극하게 됩니다. 이때 눌린 신경이 잘못 신호가 전달이 되면 근육이 자꾸 떨리는 그런 것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종양이나 혈관 기형이나
동맥류 뭐 이런 기저 질환들이 원인이 돼서 음.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뇌 질환이나 안면마비 그리고 외상성 손상 등에 의해서도 안면 경련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스트레스도 네네. 영향을 준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네. 어떤 화가 많이 나면 얼굴 근육이 좀 미세하게 떨리는 연기를 좀 가끔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꼭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음.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이나 어떤 불안할 경우에 음. 경련 반응이 증가되고 또 강해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1초에 200번에서 400번까지 근육이 떨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초에 200번에서 400번이 떨려버려요? 네네. 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네. 막 분노할 때 이렇게 음, 등 쪽에 이 목뼈 쪽에 힘을 주면 이렇게 음, 푹 떨게 하는 게 네네. 있는데, 네. 야, 이거는 그냥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떨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요런 증상이 보이면 좀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증상이 있는가요? 네네. 가장 초기 증상은 눈 주변이 떨리는 거예요. 눈 그래서 네네. 주변이.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눈 떨림이 나타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변에 흔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주로 피로 누적이나 음. 수면 부족, 또 음. 마그네슘 등의 음.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일단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그렇게 하면 좀 좋아지는데 네. 이제 이 경우에는 병적인 안면 경련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휴식을 충분히 취하거나 영양분 섭취가 충분한데도 지속되는 경우, 음. 이 경우가 이제 병적인 안면 경련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 이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없고 음. 점차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한쪽의 안면 근육 전체의 경련이 나타나서 갑자기 뭐 광대뼈 주변이 떨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입술이 떨리거나 하는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네. 이런 증상이 특히 긴장하거나 어떤 특정 움직임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 갑작스럽게 눈을 깜빡이게 되거나 찡긋하게 되거나 음.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조금 더 음. 진행이 되면 목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음, 우리가 하루에도 거울을 기본 그래도 한 뭐 엘리베이터도 타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한 네. 10번 이상 보게 네. 되는데 굉장히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식사하는 것도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안면 경련의 경련 특징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는, 멈출 수가 없는 음. 갑작스러운 경련이 특징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과 마주해야 하거나 음. 사회생활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특히 뭐 통증이나 마비를 유발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자연 치유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을 유발하면서 정신적인 고통도 음.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구나. 음, 그 이후에, 그 네, 맞습니다. 이후에 네. 증상들이 더 심각하게 음, 느껴지네요.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이아 손한별의 It's Traveling 들을게요. 가이아 손한별의 It's Traveling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임진웅 선생님과 함께 건강한 우리 모험 시간에 안면 경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자, 네네. 이거는 이제 딱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단이 바로 나온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음. 특징적인 증상만으로도 진단이 네네. 가능하고, 그래서 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예. 감별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일반적인 안면 경련과 좀 다르거나 아니면 좀 지속될 경우에 MRI 촬영을 통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어떤 다른 뭐 종양이라든가 뭐 음. 동맥류라든가 이런 원인이 발견되면 그에 맞춘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음. 그 치료는 어떻게 네, 됩니까? 이제 치료는 크게 이제 약물요법, 그다음에 보톡스 치료, 그 어. 외과적 치료, 네, 이렇게 세 어.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네. 있는데, 예. 약물요법에는 뭐 신경안정제나 항콜린제, 항경련제 이런 약물을 음. 투여해서 어떤 근육의 연축 반응을 좀 억제할 수 예. 있고, 또 보톡스 시술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톡스를 안면 어. 근육에 직접 주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육의 경련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이런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미세 혈관 감압 수술이나 신경과 혈관을 좀 분리시키는 수술, 고주파 응고술 뭐 이런 수술법들이 시행되게 됩니다. 어떤
수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신경이나 네. 혈관이 이제 서로 이제 압박이 되게 되면 안면 경련이 좀 나타나게 네. 되는데 그 부위를 찾아서 직접 조금씩 벌려주는, 네, 간격을 찾아주는 그런 네.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나 보톡스 치료는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속적인 좀 치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요즘 많이 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미세혈관 감압술 같은 경우에는 그 신경을 직접적으로 조금 만지거나 자극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을 그럴 좀 수도 야기할 수 있겠네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치료가 시행되지 않을 때는 길게는 뭐 수년간 안면 경련으로 좀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진행되면 또 안면 마비로도 발전할 수가 있어서 망설이지 마시고 초기 의료기관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네, 한의학에서 안면 경련은 이제 안면 추축이라는 용어로 오래전부터 이제 부르고 있었는데, 네, 이 안면 경련의 가장 큰 원인을 기혈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혈을 보충할 수 있는 한약이나 침치료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하고 경련을 풀어줄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지속적인 긴장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마음속의 이제 화병이라고 하죠. 네. 스트레스죠 결국에. 네, 그렇습니다. 화병을 다스리는 치료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부 위주의 침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침, 귀에 놓는 침, 이걸 병행하기도 하고 매선침법이라고 해서 몸에 녹는 이제 작은 실을 이제 혈자리에 자입하는 네. 시술도 있어요. 그런 시술을 통해서 근 긴장을 좀 해소하고 떨림을 줄이기도 합니다. 작은 실을 혈 위에 네네. 이렇게 해요? 네, 혈자리에 이제 보통은 침을 놓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침을 놓은 대신에 매선이라는 그 작은 실을 자입을 하는 시술입니다. 그럼 그 침 효과가 계속 네, 계속 나게 나게끔. 됩니다. 네. 와, 뭐 한의학도 뭐 이제 침 이런 것들 굉장히 과학적으로 네, 많이 발전했어요. 다양한 네. 시도들이 치료 기구들이 나오네요. 네네. 그럼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막 아직까지 움직일까요? 특별한 예방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진 음. 않는데, 근데 평소에 이제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몸의 네. 활력을 높여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예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산책을 좀 오늘 또 자주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가벼운 얼굴 마사지나 입 크게 벌리기, 뭐 윙크하기 등 얼굴 근육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면서 예방을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한 번씩 눈 깜빡 한번 해보시고, 깜빡깜빡 입 크게 해보고. 벌려보시고, 가볍게, 크게.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배우들을 이렇게 몸풀기 할 때 얼굴도 풀거든요. 네네. 입을 크게 모든 얼굴을 확 했다가 음, 작게 이렇게 작게 하고 오른쪽으로도 네네. 보고 왼쪽으로 이런 걸 좀 해요. 아, 표정 이런 것 때문에. 그 운동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네. 입과 눈을 크게 했다가 다시 작게 입도 작게 모아주고 눈도 작게 아무도 안 이런 거. 보는 데서 혼자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화장실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요. 야, 안면 경련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뭐 떨릴 수 있겠지 했는데 이게 심각하네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 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아주 자주 보게 되는 안구건조증. 예. 네, 안구건조증이 이제 어떤 질환인지,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가시는 길에 91923의 가을 산책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 보내드리랍니다. 살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